심야 콜센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소름 끼치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심야 시간대에 콜센터에 전화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새벽의 목소리들이 과연 모두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8년 겨울 서울의 한 대기업 콜센터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그 오싹한 밤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강지우 씨는 25살의 대학생이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대기업 통신사 콜센터에서 심야 알바를 시작했죠.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주 5일 근무였습니다. 첫 출근 날, 팀장인 박 과장이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지우 씨, 심야 시간대는 낮과 좀 달라요. 전화가 많이 오진 않지만 오는 전화들이 좀 특이한 경우가 많거든요. 특이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박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가끔 이상한 전화들이 와요. 장난 전화도 있고 술 취한 사람도 있고 그냥 적당히 응대하고 끊으면 돼요.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절대 규칙이 있어요. 만약에 전화 온 사람이 이름을 물어보면 절대 본명을 말하면 안 돼요. 가명을 쓰세요.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에는 절대 대답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우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단순히 스토킹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한 규칙이려니 했습니다. 첫 주는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전화는 많지 않았어요. 1시간에 한두 통 정도. 대부분 요금 문의나 간단한 상담이었죠. 하지만 둘째 주 화요일 밤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벽 2시 47분이었습니다. 네,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대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지우는 몇 번 더 말을 걸었지만 대답이 없었죠. 그런데 끊으려는 순간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춥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는 알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고 떨렸거든요. 네, 고객님, 잘 안 들리는데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너무 춥다. 고객님, 상담이 필요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잘못 거신 건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다시 말했어요. 너는 따뜻하니? 지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고객님, 상담이 필요하신 게 아니면 전화를 끊겠습니다. 기다려. 너무 외로워. 조금만 더 얘기하자.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전화기에 입을 바짝 붙이고 속삭이는 것처럼. 지우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옆자리 선배인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그냥 좀 이상한 전화였어요. 뭐 장난 전화? 심야에는 그런 거 많아. 신경 쓰지 마. 지우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다시 전화가 왔어요. 같은 번호였습니다. 이번에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콜센터 시스템상 3번 울리면 자동으로 연결됐습니다. 네, 고객센터입니다. 왜 끊었어? 같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고객님, 상담이 필요하신 게 아니면 상담 필요해. 아주 많이. 그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너 이름이 뭐야? 지우는 박 과장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절대 본명을 말하지 말라고. 저는 상담사 김민지입니다. 거짓말, 내 진짜 이름을 알려줘. 죄송하지만 그건 강지우. 지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 내가 강지우지. 25살. 대학교 4학년. 서울 중랑구에 사는. 어떻게? 너 지금 3층 콜센터에 있지? 창문 옆 자리. 검은색 카디건 입고. 지우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하지만 심야 시간대라 상담사가 5명밖에 없었고 모두 자기 자리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야. 나는 너를 보고 있어.
지우는 창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3층이었지만 혹시나 해서. 하지만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만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섬뜩한 웃음. 경찰이 나를 잡을 수 있을까? 나는 이미 죽었는걸.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즉시 박 과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박 과장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어요. 번호가 뭐였어요? 지우가 번호를 알려주자 박 과장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역시 그 번호군요. 무슨 뜻이에요? 박 과장은 지우를 조용한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우 씨, 이제 말해줘야 할 것 같네요. 사실 이 콜센터에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지우는 긴장한 채로 들었습니다. 5년 전에 이 콜센터에서 일하던 상담사가 있었어요. 김서연이라는 28살 여자였죠. 아주 성실하고 친절한 직원이었는데 박 과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서연 씨한테 스토킹하는 고객이 생겼어요. 처음엔 그냥 자주 전화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죠. 개인 정보를 알아내고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는 뭘 했는데요? 번호를 차단하고 경찰에 신고했죠.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공중전화, 선불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박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연 씨가 퇴근하던 중에 괴한의 습격을 받았어요. 회사 주차장에서. 그 스토커였죠. 그래서 칼에 찔렸어요. 여러 번 발견됐을 때는 이미. 지우는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심야 시간대에 한 번호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서연 씨가 쓰던 번호였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전화번호는 이미 해지됐어요. 통신사 측에서도 확인했죠. 그 번호로는 전화를 걸 수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계속 전화가 와요. 시스템에는 그 번호로 찍히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인 거죠. 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상담사들은 모두 이상한 일을 겪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본다는 느낌, 집까지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 한밤중에 들리는 속삭임. 그럼 왜 진작 말씀 안 해주신 거예요? 말한다고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사실을 알면 무서워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심하라는 의미로 규칙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름 말하지 말라는 거. 그런데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박 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서연 씨도. 아니, 그 무언가는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전화만 왔는데 이젠 정보까지 알아내고. 그날 지우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지만 생활비 때문에 알바를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다시 출근하기로 했죠. 그저 그 번호에 전화만 받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밤 새벽 2시 47분 정확히 같은 시각에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번호였어요. 지우는 안심하고 받았습니다. 네, 고객센터입니다. 지우야.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왜 피해? 나는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건데. 지우는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버튼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내가 날 무시한 것처럼 서연이도 그 사람을 무시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 당신 대체 누구예요? 나는 너무 오랫동안 추운 곳에 있어서 이제 따뜻한 곳이 필요해. 그래서 널 선택했어. 무슨 소리예요? 곧 알게 될 거야. 오늘 밤 내가 집에 가면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오자 더욱 불안해졌어요. 박 과장에게 말했지만 그는 그저 택시를 타고 조심히 가라고만 했죠. 새벽 7시 지우는 동료들과 함께 건물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5년 전 서연 씨가 습격당한 곳이니까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8시였습니다.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지우는 조금 안심했어요. 그저 악몽 같은 일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제 안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지우는 방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우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뭔가에 이끌리듯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드디어 집에 왔구나. 그 목소리였습니다. 너 지금 방에 있지? 창문 쪽 보면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고. 지우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커튼은 쳐져 있었어요. 밖에서 볼 수 없는 상태였죠. 어떻게? 내가 말했잖아. 나는 너를 보고 있다고. 지금도. 거짓말이에요. 여긴 5층인데 밖에서 볼 수가 없어요. 밖에서라고 누가 그래? 지우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미 안에 있어. 처음부터.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죠. 하지만 현관문 앞에서 멈춰섰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니, 열려 있었던 게 아니라 잠겨 있지 않았던 거죠. 지우는 분명히 문을 잠갔었어요. 하지만 지금 자물쇠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현관에서 안쪽으로. 그리고 그 발자국은 지우의 방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지우의 집을 수색했죠. 아무도 없는데요. 흔적도 없고. 하지만 분명히 발자국이. 경찰관들이 확인한 바닥에는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물기도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아가씨, 혹시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너무 피곤해서. 지우는 자신이 미친 사람 취급받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지우는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혼자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친구 집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2시 47분.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내가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쫓아가거든. 제발 왜 저예요?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말했어요. 서연이가 죽은 건 그 사람 때문만이 아니야. 내가 그때 전화를 받지 않았으면 그가 미치지 않았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나는 5년 전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 도와달라고. 너무 춥고 외롭다고. 하지만 서연이는 내 전화를 끊었어. 무시했지.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어. 그를 조종해서 서연이를 죽이게 했지. 그리고 이제 나는 더 강해졌어. 이제는 직접 할 수 있어. 당신은 대체. 나는 10년 전 이 콜센터에서 일하던 상담사였어. 퇴근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지. 아무도 내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어.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도 없었고. 나는 너무 외로웠어. 목소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돌아왔어. 내가 일하던 곳으로. 그리고 계속 전화를 걸었어. 누군가 내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라면서. 하지만 모두가 날 무시했어. 그래서 복수하기로 했어. 그럼 김서연 씨는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제 너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친구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설명했어요. 친구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지우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는 함께 있어주기로 했죠. 다음 날 지우는 콜센터를 그만뒀습니다. 박 과장은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하나를 더 알려줬습니다. 사실 그 전화를 받은 상담사들 중 몇 명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서연 씨처럼. 지우는 그 말에 더욱 공포를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다른 알바를 구했고 이사도 갔어요. 휴대폰 번호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매일 밤 새벽 2시 47분. 어떤 번호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전화가 왔어요. 지우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약으로도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그 원혼을 달래야겠다고 지우는 옛날 신문 기사를 뒤졌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콜센터 상담사를 찾았어요. 이름은 윤지혜. 26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었던 고독한 삶이었다고 했어요. 지우는 그녀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공동묘지 한 구석, 잊혀진 듯한 작은 비석이었어요. 지우는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지혜씨, 정말 외로우셨겠어요. 아무도 당신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미안해요. 제가 당신의 전화를 무시해서. 이제는 들어줄게요. 얘기해주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슬픈 바람이. 그날 밤 새벽 2시 47분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고마워. 목소리는 더 이상 화나 있지 않았어요. 그저 슬프고 외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줬어. 힘드셨죠? 너무 외로우셨죠? 응, 정말 외로웠어. 아무도 날 기억하지 않아. 이제는 제가 기억할게요. 윤지혜 씨를 기억할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목소리가 말했어요.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정말.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지우에게 더 이상 그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지금도 가끔 그 묘를 찾아갑니다. 꽃을 놓고 이야기를 들려주죠. 직장 얘기, 학교 얘기, 일상 얘기.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거, 누군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우는 배웠습니다. 때로는 원혼도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주길 바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외로워하는 사람은 없나요? 도움을 청하는 작은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진 않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만약 심야에 이상한 전화가 온다면 그건 단순한 장난 전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